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가 피해를 보는군요. 코로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이거 교육을 주선해준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같이 웃고 서로 느끼면서 그렇게 좋은 교육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앞에 아무도 없이 헝하니 이렇게 컴퓨터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상상하면서 교육한다는 게 조금 속이 쓰립니다. 그래도 이것을 녹화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도착해서 여러분이 또 볼 수 있다고 하니 그게 위로가 됩니다. 아무튼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의 이름은 박승유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장애와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될 수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존중 교육, 또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를 또 얼마나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교육을 할 텐데 여러분 나중에 이 화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가져왔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유일한 지적 생명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둘게요. 나는 지금까지 유일한 지적 생명체야. 내가 오로지 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생명체는 뭐냐면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나 바나나 먹고 싶다. 나 저녁에는 짜장면도 먹고 싶은데 짜장면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먹었던 돼지고기에다가 어떤 끈적끈적한 소스 붙어있는 게 뭐더라? 맞아! 탕수육! 나 탕수육도 같이 먹고 싶어! 생각했잖아요. 생각했죠? 머릿속에 방금 탕수육도 생각했고 짜장면도 먹고 싶다고 생각했죠. 또 제가 지금 삐져 있어요. 왜 삐져 있냐면 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나를 만나고 반갑게 인사해주지 않고 넌 뭐하러 여기 왔니?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나 가는 데만 따라다닐래? 라고 기분 나쁘게 얘기해서 마음이 아직도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뭐 때문에요? 어젯밤에 친구가 나한테 안 좋게 대했어요. 뭐하러 여기를 왔어?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서 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도 우울해요. 제가 지금 우울하다고 그랬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동물의 왕국 TV에서 보죠. 그러면 거기에 호랑이도 나와요. 어우 무서운 사자도 나와요. 아니면 밀림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입이 아주 크고 무서운 거 뭐 있죠? 그래, 악어. 악어도 있어요. 악어가 갑자기 물 먹고 있는 누, 소, 얼룩말, 사슴 막 입을 쩍 벌려서 잡아먹어요. 그런 악어들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봤죠. 그러면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이 와 멋있다. 그런데 동물의 왕이래. 저 사자. 그 사자가 머릿속에 이런 생각할까요? 지금은 배부르지만 나중엔 배고프겠지? 저녁에는 나 맛있는 얼룩말 먹고 싶다. 아니야, 얼룩말은 좀 껍질이 질겨. 나 맛있는 속살이 부드러운 누떼를 먹고 싶어. 거기에 좀 맛있는 소스가 곁들여져 있으면 더 맛있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해요. 아니요, 못 해요. 왜 못하냐고요? 머릿속에 미래, 내일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내일, 내일 모레, 또 내일 모레 더 들어간 거. 3일 후, 4일 후, 10일 후. 그거 생각 못해요. 그런데 사자만 생각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벌어질 일들에서 걱정하고 또는 기뻐하는 그런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뇌가 그거를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만 생각을 할 줄 알아요. 내일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기쁨, 내일에 대한 흥분됨을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온다고 그랬어. 내일 모레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놀러 온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분명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마음이 기뻐. 심장이 뛰는 것 같아. 라고 기뻐할 줄 아는 건 바로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뇌가 그런 것들을 추측하고 상상해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따 우주를 보여줄 거예요. 그 우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왜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안 따라하시네요.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나는 말도 안 되게 신기한, 다시 한번, 말도 안 되게 신기한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코끼리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에요. 그들은 생각 못해요. 여러분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예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등을 토닥거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이 휠체어를 안 탔어요. 지금 여러분 휠체어 보이시죠? 저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휠체어를 안 타면 못 걸어 다니고 못 일어서요. 그런데 옛날 사진 보여줄게요. 휠체어가 없네요. 초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엎드려서 친구랑 장난치고 있죠? 이건 조금 더 컸네요. 이때는 한 25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서서 멋있게 돌기둥에서 기대고 있어요. 와, 이거는 군대에 있는 사진이에요. 군대에서 또 멋지게 폼 재고 군복을 입고 딱 폼 재고 딱 있네요. 우와, 이거 비행기네?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땅으로 떨어졌나 봐요. 와, 엄청 신기하다. 제가 이 사진을 봐도 저도 신기해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거는 뭐 풍선 같은 거 같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낙하산이라고 해요. 낙하산.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거. 옛날에 선생님이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부대였거든요. 요거는 막 목부터 허리까지 무슨 기부스를 잔뜩 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휠체어가 등장하네요. 맞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27살 됐을 때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이때 기부스를 통기부스를 해갖고 턱부터 해고 목하고 턱부터 해가지고 허리까지 이 통기부스를 하고 한 6개월을 살았어요. 이때 모습들. 그리고 여기 사진 3장이 한꺼번에 떴죠.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같은 남자 선배님, 후배님하고 힘을 합쳐갖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휠체어 탄 사람들끼리 모여서 중창단, 그러니까 노래하는 이렇게 모임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막 노래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휠체어 타고 저기 잠실에 있는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그때 두산 베어스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게임할 때 갔던 그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탁구를 치고 있네요. 탁구를. 휠체어 탄 4분이서 복식으로 둘씩 한 팀으로 탁구팀 딱 이거 치는 탁구잖아요. 이런 탁구를 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아까 처음에는
휠체어가 없는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아직 덜 커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릴 적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온몸에 기부스를 해서 누워 이렇게 있었고 휠체어를 탔죠. 세 번째 보여줬던 사진에는 휠체어를 타고 싱싱싱싱 막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야구도 보러 가고 그리고 탁구도 친다 하고 같이 휠체어 탄 사람들, 안 탄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놀았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옛날에 다치기 전에는 선생님이 막 다리도 움직이고 하니까 자유롭게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났을 때는 몸이 불편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병원에서 누워서 맨날 주사도 맞아야 되고 해서 싫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주 싫었거든요. 휠체어 탔을 때. 주사 맨날 맞지요. 뛰어다닐 수 없지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서로 밀고 장난치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휠체어 타고 친구들끼리 서로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여기저기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휠체어 타고 야구 보러도 다니고 휠체어 타고 탁구도 치고 휠체어 타고 테니스도 치고 막 이러니까 똑같이 예전하고 같이 재밌었어요. 신났어요. 즐거웠어요. 아주 너무 즐거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예전에 휠체어를 안 탔을 때 박승유와 휠체어를 타고 친구들과 선배님과 후배님과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놀 때 그 기분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전히 나는 나다. 여전히 나는 박승유다. 바뀐 것 없다. 다만 내 몸에 내 다리 대신 휠체어라는 다리 녀석이 생겨서 그 녀석을 힘입어서 그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이 여전히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이 소중하답니다. 정말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건 뭐냐면 귀하다는 거죠.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스스로도 저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중한 몸을 가지고 이 소중한 말을 가지고 이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소중하게 보지 않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리고 쓸모없이 여긴다고 한다면 그런 내가 나가서 무슨 어떤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제가 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가 누구한테 나가서 여러분 괜찮아요. 잘 사세요. 재밌게 사세요. 인생은 행복해요. 멋있는 거예요. 거짓말. 그건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앞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 교육을 들으실 여러분들한테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BTS가 말한 거예요. 요즘 BTS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죠. 그 BTS가 지금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니면 라이프 고스 온이라는 영화로 빌보드 차트에서 막 1등하고 난리잖아요. 그 전에 BTS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Love yourself. Love myself.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BTS가 그랬거든요. 방탄소년단 BTS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그 사랑이 내 몸속에서 넘치고 넘쳐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옆에 있는 이웃한테 나를 사랑하면서 느껴졌던 그 따뜻한 감정을 전파시킬 수 있어요. 전해줄 수 있어요. 그들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노래 가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완전 옛날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해야만이 거기에서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 너무너무 넘쳐서 이제 옆에 있는 이웃도 그 사랑으로 경험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그냥 나 사랑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유 내 귀한 내 팔. 어유 손가락도 이쁘게 생겼네. 따라하세요. 어유 손등 피부 색깔도 예쁘네. 어우 얼굴도 아주 그냥 피부가 나름 촉촉한 것 같네. 이렇게 스스로를 이뻐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그거부터 연습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엔 아주 잠깐 동안 여러분들과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바로 이웃들이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아마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로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호텔에서 객실 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객실 관리가 뭐냐면 호텔에서 환경 미화를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위에 있는 침대 시트도 갈아 끼우고 바닥에 깔려있는 먼지도 진공 청소기로 윙 하면서 깨끗하게 만드는 멋있는 사람. 내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고 싶고 자고 싶게 만드는 멋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객실 관리사. 객실 관리사. 시작. 맞아요. 객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멋있게 이런 일을 하면서 호텔에서 월급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다 하고 있답니다. 집중적인 훈련을 잠깐 거쳐서 훈련받고 하면 기술력 습득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다른 업무들도 다 할 수 있대요. 부족하지 않게 오히려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성실하고 솔직하게 이 일을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오히려 어떤 신체적으로 또는 지능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더욱더 좋아한대요. 그분들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이번에는 눈의 시력이 보이질 않아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물체를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 이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세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맞아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요 시각이 보이질 않아서 여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발달했냐면 듣는 능력. 왜냐하면 시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더 예민하고 더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능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문대어지는 거를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는 건데, 촉각.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몸이 이렇게 부딪힐 때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촉각이라고 하는데, 이 촉각도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컴퓨터 앞에서 막 뭘 하냐면은 엄청 빠르게 타이핑, 두두두두두두 자판기를 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말은 어렵지만 따라해서 외워보세요. 우리 외울 수 있어요. 속기사. 속기사. 잘 따라했어요. 이런 분들을 속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를 열심히 따라서 그거를 컴퓨터로 글을 쓰는 거를 속기사라고 해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사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몸에 팔이나 다리나 언어에 이렇게 좀 마비 증세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약간 불편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장애를 따라해 보세요.
뇌병변 장애인.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좀 우리 강의가 외울 것도 있네요. 그래도 외우셔야죠. 외우면 더 멋있어 보여요. 뇌병변 장애인. 맞아요. 뇌병변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뇌병변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도 많고 이렇게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재능,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분출이 많아요. 분출이 많아. 다만 말로 표현할 때 그 부분에 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하는 것뿐이지 이 몸속에는 에너지가 많아요. 기능과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족화가라고도 하고 해가지고 입으로 붓을 불어요. 여러분 붓이 뭔지 알아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도구 있죠? 막 젓가락처럼 생긴 거. 끝에는 이제 가는 털들이 모여 있는 거. 그걸 붓이라고 하는데 그 붓이 보통 다른 대부분의 화가들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손으로 그 붓을 잡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손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어서 입으로 불어요. 입으로 불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요. 이런 분들. 또 온몸이 경직되거나 마비되어서 움직이는데 세밀하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해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연기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기를 보면요. 너무 신기해 죽겠어요. 왜 신기한 줄 알아요? 그런 장애가 없는 분들이 연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TV에서 드라마에서도 봤고요. 대학로 가서 연극 극장에 가가지고 연극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어쩔 땐 감동이 있지만 어쩔 땐 감동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휠체어를 탄다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말은 많지 않지만 그 마비되어진 몸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의 어떤 연극인들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관객이 보면서 아주 빠져버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더 마음속에 와닿는 메시지가 아주 커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뇌병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연극 극단에서 많이 불러서 연극을 하게끔 하는구나. 또 이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뇌병변 장애나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왕 추천. 나중에 연극 꼭 한번 보러 가세요. 시간이 되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화면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맞춰줘봐요.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전 자료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뜬금없이 발견된 거예요. 옛날에 이거 강의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잘 됐다. 이거 보여주면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보는 분들이 아주 행복해하겠다 느꼈어요. 제가 이 영상을 KBS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아마 10년도 넘었을걸요? 언제 본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문득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자마자 저도 침대에서 일어나서 휠체어를 옮겨 탔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잊어버릴까봐 얼른 휠체어로 올라타서 책상에 가서 컴퓨터 노트북을 켜서 이 화면을 다운받고 그리고 제가 그 밑에다 메시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드릴게요. 옛날 얘기처럼 재밌게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여있는 이 장면이 뭐 같아요?
맞아요. 밀림이에요. 나무가 아주 올곧게 반듯반듯하게 굵게 하늘로 치솟아 있죠. 아주 파랗고 푸르르지요. 밀림이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밀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살아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바닥에 보니까 파란 풀잎들이 엄청 많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반듯반듯 두꺼우면서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쭉쭉쭉 하늘로 솟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해요.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뭐예요? 맞죠? 맞아요. 이건 버섯이에요. 버섯. 완전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 산속에서, 숲속에서 이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고요? 맞아요. 이거 따서 먹은 적 있나요? 있다고요? 안 돼요. 산속에서 지나갈 때 이렇게 산속에서 예쁘게 생긴 버섯은 대부분 따라합니다. 독버섯. 독버섯. 맞아요, 여러분. 이건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독버섯이에요. 따서 먹으면 독이 뭐예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몸이 아야, 배 아파, 머리 아파, 목 아파, 나 어떡해.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절대 이런 거 따먹으면 안 돼요. 아무튼 예쁘긴 하지만 무서운 버섯인 거죠. 그래요. 산속에 밀림에 이런 독버섯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사님,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아주 발달해 있는 밀림을 봤어요. 그리고 예쁘게 자라있는 이 독버섯을 봤어요. 문제 들어갑니다. 잘 듣고 말해주세요. 이 밀림은 왜 이렇게 건강한 걸까요? 왜 이렇게 잘 살아있을까요? 어떤 데는 보면 TV에서 보면 소나무도 소나무병에 걸려서 노랗게 물들어서 죽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점점 죽어간다. 바닥에 있는 여러 풀들이 점점 없어진다. 생명체가 많이 죽어 없어진다 하면서 TV에서 가끔 나와요. 근데 이 밀림은 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숭어? 피리? 잉어? 돔? 아닙니다. 이 생선의 이름은 따라해보세요. 연어. 뭐라고요? 연어. 맞았어요. 연어라고 합니다. 이 연어는 신기하게 하천에서 알을 낳아서 이 녀석들이 알에서 깨어나는데 송사리가 바다로 나가요. 그래서 바다에서 커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냥 바다에서 살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오는 아주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어떤 정말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뭐가 궁금해요? 그런데 아까 그 밀림이 이렇게 건강하고 푸르게 될 수 있는 게 연어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연어는 물속에 살고 밀림은 산이고 땅인데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닐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더 설명 들어보세요. 연어가 아주 힘들게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천으로 돌아오고 하천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산속에 계곡이 나오네요. 산속 계곡까지 들어갔습니다. 물속을 통해서.
올라오다가 막 여러 동물한테 잡혀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녀석들이 계속 수영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어떡해요? 돌아오고 있는데 저기 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곰 새끼들도 있네요. 곰 새끼가 이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는데 그냥 잡아먹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을 입으로 물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껍질도 벗겨먹고 살도 먹고 뼈도 끊어버리고 하는데 깨끗이 먹지를 않아요. 뼈도 남겨놓고 살도 남겨놓고 머리도 일부분 남겨있고. 그런데 그거를 곰 새끼들이 장난치다가 사방에 던져버려요. 나무 밑에 던져놓죠. 풀 밑에 던져놓죠. 절벽에다 던져놓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먹다 남은 뼈와 살코기 위에 뭐가 날라왔냐면 뭐예요? 맞아요. 파리입니다. 파리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그 뼈에 붙어있는 고기도 뜯어먹어요. 뼈도 쭉쭉쭉쭉 빨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았어요. 파리의 알. 파리의 알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나오면서 그걸 다 먹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뼛속에서 진액, 국물이 나와요. 썩어서. 파리 알 때문에 썩어서 국물이 나와요. 국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요. 땅으로 스며든 걸 누가 먹냐면 그 아까 봤던 밀림의 싱싱한 나무에 뿌리가 땅속에 있어요. 그 뿌리가 그 물을, 그 국물을 먹어요. 흡수해요. 그게 파워, 힘,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이 됐을 때 그의 에너지, 그 파워, 그 힘을 먹고 겨울을 이겨낸 다음에 봄에 다시 자기가 먹었던 그 에너지로부터 다시 푸르른 잎을 쫙 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남은 뼈와 썩어버린 살코기들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밀림의 숲들을 건강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소리를 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진 여러 가지 얼굴 표정으로 이 세상을 시끄럽게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뛰어다닙니다. 얼굴에 여러 가지 표정도 칩니다. 소리도 냅니다. 그것이 쓸모없다고요? 아니요. 아까 봤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이 지구가 건강하고 또 우리 사람끼리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건강한 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는 소리, 모양, 뜀박질,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누군가는 쓸데없어, 그러지 마! 라고 혼내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지구에서는 소중한 거랍니다. 제가 그래서 글을 하나 써왔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나의 호흡과 너의 소리가 지구를 더욱 밝고 푸르게 한다. 들어보세요. 나의 호흡과 너의 소리가 지구를 더욱 밝고 푸르게 한다. 난 그게 확실히 느껴져.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의 호흡과 여러분의 소리가 이 지구를 더욱더 햇빛이 가득 차게끔 환하고 밝게, 그리고 푸르스름한 우리의 생명이 확 힘있어 보이는 푸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선생님이 여기 우주 사진을 비춰왔어요. 왼쪽에 글씨를 읽으면 수성, 금성,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지구,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화성, 그런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목성, 그런 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정말 이 우주는 여러 가지 그냥 별들이 크고 작게 많네요. 그 다음에 사진 보세요. 어떤 우주선이 보이죠? 이게 우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어떤 작은 점이 있죠. 멀리 우주선에서 여러분을 찍었어요. 우리 지구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작은 점으로 보이네요. 이 작은 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점이죠. 우주의 넓이에 비하면 이 지구는 너무나 작은 점이에요. 이 점 안에 우리가 묶여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왔는데 여러분 요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완도, 명사십리 바닷가, 모래알들이 자기들끼리 더 곱다고 자랑한다. 요건 이 안에서 이 작은 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모래알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사람들인데 우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더 잘났다고 자랑한다. 땡!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하나는 이 지구, 이 넓은 우주에서 살고 있는 지구별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지켜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강의였지만 좀 재밌는 강의였기를 바랐고 또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